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가을 사진 몇 장 감상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이제 2주 때가 또 돼 가네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초겨울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지난주에 시험이었는데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 점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잘 치러줘서 정말 고맙다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 많이 썼어요. 자,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뭐 이제 가을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막 11월 되니까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막 듭니다. 건강, 또 환절기니까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게, 그래야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11월 첫 강의인데요. 이제 5강 챕터, 그러니까 5강 챕터가 남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장씩, 한 챕터씩 이제 5주를 하게 되면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되죠. 그러면 또 그때 이제 기말 시험이 있을 거고,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강의 이제 9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학습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이번 시간에는 문제 처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처리 능력은 콘텐츠가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문제 도출의 의미와 절차,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챕터 9장 그 교과서 176쪽을 한번 보시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사의 문제 처리 과정 그랬는데요. S사 그러면 뭐 마크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스타벅스가 S사 커피로 나오네요. 이 스타벅스사가 진짜 뭐 전 세계적인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커피를 판매하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S사는 1999년도에 이제 국내에 입점을 했는데요. 이후 줄곧 국내 커피업계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들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게 됐어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 커피점보다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S사 커피를 마시면 된장녀라는 조롱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시급히 생긴 거죠. 그래서 대책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S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판매 담당자는, 우리 커피는 그동안 고급스러운 커피의 대표주자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 새롭게 런칭된 C사와 E사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처럼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또 매장 담당자는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아직 업계 1위입니다. 국내 저렴한 커피 전문점을 따라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명품 커피 회사의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며 반박을 했어요. 이후 몇 분간의 그 논의가 이어진 후에 S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처리팀을 구성을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시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S커피의 발길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 토종 브랜드들이 각종 국내 사회공헌과 같은 애국심 마케팅과 S커피에 대한 된장녀 인식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네. 둘째, S커피의 가격 인하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판매 상승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셋째, S커피를 마시면 그 돈의 일부를 국내 결식 아동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개인 컵을 가져왔을 때 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구매자에게 환경오염 방지와 사회공헌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격이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줄 것이다. 넷째, SNS를 통하여 개인컵 할인과 사회공헌, 기존 된장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줄 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한 달 후에 고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결론을 내고 이걸 제시한 거죠. 첫 번째는 발길을 멀리한 것은 그 국내 브랜드들이 이 사회공헌 같은 애국심 마케팅하고 그런 된장녀 인식으로 몰아가서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 얘기는 결국 가격 인하를 해봐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식 아동 기부, 또 개인컵 가져왔을 때 할인해주는 제도, 이런 걸 하면은 환경오염 방지나 사회공헌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개인컵 할인과 사회공헌, 기존 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줄 새 제조에 대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지금 얘기했던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네, 그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이제 해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실시를 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몇 년 동안에 매출이 줄어들고 토종 프랜차이즈들한테 위협을 받고 거기에 된장녀라는 그런 인식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처리 과정, 바로 이 문제 처리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그런 그 대안을 결론을 제시가 됐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챕터에서 바로 이런 문제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제 처리 능력인데요. 문제 처리 능력이란
뭐냐?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 평가, 처리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목표하고 현상을 분석하고 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 처리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바로 문제 처리 능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처리 절차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 처리의 그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절차는 바로 이런 그림과 같이 문제 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또 실행 및 평가, 네, 이런 그 5단계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인식은 그럼 뭐냐? 문제인식. 첫 번째 문제인식. 이 문제인식은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아까 지금 S사에 네 가지가 대안이 생겼는데 이 네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거 먼저 할 거냐?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해줘야지 문제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도출인데요. 이 선정된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 이 문제를 도출하는 거죠. 네, 문제를 도출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문제 도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인 분석인데요. 세 번째. 원인 분석은 요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해서 요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근본 원인을 또 도출해내는 요 단계를 갖다가 원인 분석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해결안 개발 그랬는데요.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다.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이죠. 요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해결안 개발 단계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 및 평가 단계다. 이렇게 해결한 4단계까지 해결한 방안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결안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실제 상황에 적응하는 활동으로 당초 그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실행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당초 장애 원인, 장애 요인을 바로 제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거해 나가는 그런 단계. 이것이 바로 실행하는 평가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되고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문제 해결을 하지도 못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그러는데 바로 이런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문제 중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랬을 때는 그 문제하고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 문제가 어떤 게 해결이 됐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 성공적 해결 이유, 예, 그 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를 봉착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무슨 문제였고 그 문제는 어떻게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79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179 리포트 과제예요. 페이지 149쪽. 잘 안 보이나요? 페이지 149쪽. 예, 요거 보면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죠. 예, 요 문제의 원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우, 요거를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놓은 150쪽. 반대로 180이죠. 180. 이게 잘못 설명이 됐네요. 179인데요. 149라고 잘못했어요. 179. 그 다음에 180. 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이거는 성공적인 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거. 예. 문제의 원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 예. 그 이유를, 여기는 지금 책에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유 그랬는데 이게 프린터 잘못된 거야. 이거 오타가 났네요. 책인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거죠.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를 이걸 쓰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선택을 해갖고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는 뭐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해결을 못한 것은 어떤 문제였고, 그 원인은 뭐였고, 성공을 왜 못했느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장 업무를 하면 최근에 또 아니면은 뭐 근래에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작성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